효성 TNC 요즘 시장에서 말이 많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터닝 포인트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기회일까?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효성 TNC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맞습니다. 세계 1위 스판덱스. 근데 이 타이틀이 좀 무색했어요. 최근 몇 년간은. 왜냐면 글로벌 경기도 안 좋았고 공급은 너무 많았고 이 이중고 때문에 실적이 영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절대 강자가 고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올해가 과연 이 기나긴 부진의 터널을 끝내고 진짜 바닥 짚고 올라가는 첫 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부터 봐야겠죠. 효성 TNC의 핵심 사업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속을 제일 많이 썩였던 바로 이 스판덱스 사업. 과연 최악은 지난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바로 재고예요. 보세요. 예전에는 재고가 무려 63일치나 쌓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37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재고를 막 헐값에 팔아치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거죠.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지난 몇 년간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2023년, 2024년에 중국 업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늘렸어요. 시장에 물건이 넘쳐났죠. 둘째는 수요 부진. 글로벌 관세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옷 만드는 회사들이 재고를 쌓아두질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사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스판덱스 가격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2025년에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수급 개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년, 2024년에 집중됐던 그 엄청난 공급 폭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2025년에는 일부 업체가 소소하게 증설하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을 짓누르던 공급 과잉 압박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 부담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어떨까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2025년 스판덱스 수요 성장률 전망이 약 7% 정도 되거든요. 간단하죠? 공급은 멈추고 수요는 늘어난다. 이게 바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효성 TNC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체질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죠. 원가를 어떻게 줄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료가 싼 중국 밍샤법인에 증설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고요. 둘째, 새로 짓는 설비에는 자동화 기술을 팍팍 넣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스판덱스의 핵심 원료인 MDI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수익성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효성 TNC의 또 다른 무기가 바로 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인도, 베트남, 터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생산 기지를 10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서든 수요가 살아나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경쟁력이죠. 지금까지는 기존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효성 TNC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엔진, 바로 특수가스 사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수가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들 때 꼭 필요한 아주 순도 높은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존 스판덱스 사업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은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스판덱스 의존도를 낮추고 회사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열쇠인 셈이죠. 지금 특수가스 사업을 보면요. NF3라는 한 가지 품목 비중이 80%로 너무 높아요. 이게 주로 반도체 닦아내는 데 쓰는 가스거든요. 근데 회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9년까지
다른 고부가가치 특수가스 비중을 50%까지 확 늘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자, 투자자분들은 이 로드맵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당장 올해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품들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2027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투자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냥 단기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는 아주 체계적인 성장 청사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업 계획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주주 가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흑자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2024년에 4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던 대규모 투자, 즉 캐펙스가 2026년에는 1,300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규모 투자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일 시간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자가 줄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2026년부터는 1년에 2,500억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길 거라는 전망이에요. 현금 창출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늘어난 현금 다 어디에 쓸까요? 바로 우리 주주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회사는 이미 주당 1만 원 배당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배당 관련 ETF에도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3, 4년 안에 부채 비율도 100%까지 낮춰서 회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주주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효성TNC는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미래 먹거리인 특수가스는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효성TNC 이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안정화와 신사업의 성장을 모두 잡아낼 수 있을까요?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